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이 시간은 운송기기 크레인 모델링 완 완에 해당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1차 시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차를 가지고 리서치부터 차를 한 대 만드는 1학기와 2학기를 나눠서 그렇게 시작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좀처럼 뭐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만의 차, 아니면 저런 차를 좀 가지고 싶다, 욕구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요소, 디자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차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했을 텐데, 그런 차들을 이제 한 번씩 어떤 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었던 차를 꺼내어서 실제적으로 한번 그려보고 또 도안을 또 떠보는, 설계 도면을 떠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한 대 만들어 보는 스케일 모델로, 이런 수업 과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첫 수업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와 실험 실습 지침서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실험 실습 지침서를 한번 여러분들도 좀 가지고, 강의 계획서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그 주차마다, 매 주차마다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실험 실습 지침서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학과고요. 저희는.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연락처하고 제 개인적인 뭐 메일하고 연락처 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재는 뭐 신입사원 교육용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달리 그런 어떤 서류처를 한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 자동차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티칭을 할 건데, 그 부분만 그 자료를 사용하고 다 어떤 책으로 엮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회사에서 그 오브젝트 트레이닝 잡이라 그래서 신입사원들한테 교육한 자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뭐 뭐랄까요, 그런 시청각 자료와 그리고 프로세스 자료, 그리고 레포트 자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목 개요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에 기초한 크레이 디자인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현실성 있는 이미지의 구현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형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실습한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또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깊이가 있고. 근데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 그냥 뭐 취미 이상, 예,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그런 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프로세스 이제 교과목 개요를 잠깐 설명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자동차 리서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죠. 그러니까 운송 크레인 모델링 1에서는 자동차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15강까지 주제, 부제, 주제와 부제, 또 이제 각종 그 사용자 분석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그 자료들은 제가 이제 이제 시청각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용어 같은 레포트 같은 게 나갈 겁니다.
레포트는 보통 그 SUV, MPV, 첫 번째로는 자동차 용어,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는 말 그대로 자동차 외관을 뜻하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엔 자동차 안쪽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익스테리어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또 외관을 만들 거고 인테리어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상식적으로 인테리어의 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용어들은 이번 학기 때는 좀 가미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여러분들 인테리어에 타게 되면은 스티어링 휠,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는 운전대가 있죠. 스티어링 휠, 또 멀티메타 박스라 그래서 그 앞에 그 계기판들 있죠.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판넬이라 해서 IP라 그럽니다. 인스트루먼트 판넬 IP 해가지고 거기 이제 대시보드라 그러죠. 차에 어떤 큰 웨이브를 짓는 앞에 있는 그 덩어리 어퍼 판넬을 얘기합니다. 상판. 그리고 뭐 VCS라 그래서 뭐 전문 용어인데, 요즘에 이제 계기판들이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VCS 어떤 그런 판넬들도 디자인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전문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고요. 용어를. 또 뭐 콘솔, 여러분들이 아는 TM 노브, 기어 핸들이죠. 예. 뭐 콘솔이라던가, 그리고 도어 트림, 이제 뭐 암레스트, 팔, 이제 이렇게 팔걸이 있죠. 팔걸이하고 암레스트라 그러면 문짝, 도어, 그 인테리어 쪽을 얘기합니다. 뭐 파워 윈도우 스위치 뭐 이렇게 올리고 마죠. 그 정도 선의 어떤 얘기들은 뭐 룸밀러도 있고요. 룸밀러 다 알죠? 예. 그렇게 한번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과 또 모르는 것들을 또 배워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인테리어 용어를 또 용어들을 통해서. 그리고 레포트 한 두 번째로는 뭐 SUV, MPV, 뭐 세단 여러 가지 차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유틸리티 베이클 뭐 이런 식으로 SUV, 뭐 SUT, 트럭, 세단, 쿠페, 뭐 여러 가지 뭐 리무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차종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이겠죠. 그런 상식선의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레포트로 또 이제 뭐 피드백을 여러분한테 또 물어보고 문답식으로 뭐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정도 또 조사해야 될 게 뭐냐면 모델 이어, 또 페이스리프트, 또 뭐가 있나요? 풀모델 체인지, 뭐 이렇게 뭐 크게는 뭐 세 축으로 나눠지는데, 그리고 뉴카라 그래서 뉴 어떤 포지셔닝, 새로운 어떤 포지셔닝의 차, 뉴카라 그럽니다. 뉴 포지셔닝 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뭐 모델 이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말 그대로 매년 이렇게 출시되는 뭐 그런 차들을 튜닝을 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델 이어라 그러고, 그리고 풀 모델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어떤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뭐 소나타면 소나타, 뭐 기타 여러분들이 아는 차 이름 있죠? 그런 차를 가지고 그대로 풀 모델 체인지, 풀로 다 체인지했다. 네이밍은 브랜드 네이밍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포지셔닝 차 같은 경우에는 뉴 포지셔닝 차는 뭐 베뉴라던가 이제 새롭게 뭐 나오는 포지셔닝 차들이 있죠. 요즘에 뭐 CF에 많이 나오는 뭐 르노 삼성차 XM3인가요? 뭐 어떤 지상거를 좀 띄우고 SUV와 승용차의 중간 포지셔닝을 이제 새롭게 이제 그 포지셔닝 한 차인데, 그런 차들이 요즘에 좀 유행을 할 것 같고요. 하고 있고요. 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좀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포지셔닝에 따른 차들도 있고, 풀모델,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이제 차가 뭐 성형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리프트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드 판넬, 금형으로 얘기하면 그 사이드 문짝 도어 있죠.
도어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전체를 튜닝하는 거.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보다 새롭게 가져가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이드 금형이 제일 비쌉니다. 그거를 이제 좀 코스트적인 면에서 다운을 시키면서 새롭게 이미지를 브랜드 네이밍은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이제 바꾸는 차종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또 레포트를 이제 또 제출을 한번 할 거고요.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차종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두 가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달리 또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먼저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남성적인 차, 여성적인 차 부분들도 한번 짚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 리서치를 해 나감에 있어서 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을 구성해야 되고, 보통 4, 5, 20 해서 5대 정도면 20명, 그러니까 팀당 4명이겠죠. 4명 해갖고 4, 5, 2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넘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팀은 3명이 될 수 있고 어떤 팀은 4명 이상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팀에 이제 남학생, 여학생이 섞일 수도 있고, 보통 섞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어떤 뭐랄까요, 그 차에 대한 중성화를 이제 좀 이루기 위해서 너무 남성적인 차, 너무 여성적인 차, 이렇게 좀 어떤 편향된 그런 이미지들을 갖지 않기 위해서 좀 조편성할 때 남녀 구분을 조금 섞는 그런 걸 좀 가져갑니다. 그래서 레포트에서도 남성적인 차, 여성적인 차 본인이 느끼기에 한 가지, 두 가지씩, 한 두 가지씩 이렇게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레포트에 있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뭐 어떤 여성적인 차의 느낌은 이렇다, 남성적인 차의 느낌은 이렇다, 아니면 약간 뭐 보이시, 요즘 또 보이시하다, 아니면 걸크러쉬하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이미지의 어떤 중성적 이미지를 또 섞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레포트로 좀 제가 좀 받으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은 이제 교과목 및 성취 수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행학습으로는 뭐 주차마다 진행 설명 및 시연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시연 후 각 팀의 진행을 따로 설명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차 진행을 강의 후에 설명하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는 리서치도 수업을 하지만 이 수업은 리서치도 리서치지만 그 강의 계획서에는 크레이 모델링을 실습하는 수업입니다. 근데 그 수업과 또 리서치 수업과 크레이 실습, 크레이 기초 실습 조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 그래서 크레이 기초 실습 작업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직접 점선면 기법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점선면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커브, 자동차 사이드 바디를 탑에서 봤을 때, 옥상에서 뭐 아파트 옥상에서 차를 봤을 때의 그런 느낌이니까 그 어떤 뭐랄까요, 에어로 다이나믹한 어떤 스타일이 나오겠죠. 커브가 탑에서 위에서 봤을 때 차 지붕을 정면으로 딱 바라보면 총알과 같은 그런 섹션이 일어납니다.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커브라는 거 이렇게 한번 또 작업을 해볼 거고요. 사이드 바디의 느낌. 그리고 점선면 기법이라는 건 직각으로 해서 직각자를 대고 어떤 게이지를 좀 사용해서 가드들을 좀 대서 여러분들이 기초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툴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툴을 작업할 때나 또 크레이 적층, 기초적으로 먼저 적층을 배우게 되는데, 적층이라는 건 말 그대로 크레이 바르기입니다. 크레이를 먼저 잘 발라야, 잘 바르면 공구도 덜 사용하게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건 경험해 봐야, 실습을 하면서 느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말로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벌 바르기와, 그리고 이제 두벌 바르기는 아니고, 초벌이라 그러면 뭐 제가 지은 이름인데 초벌구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초벌 바를 때는 날씨가 추우면 크레인은 오븐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크레이 지하 1층에 그 B EB131 강의실이 그렇습니다. 지하 1층에 크레이 모델링실이 있습니다. 뭐 내려와 보면 알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오븐기를 큰 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크레이가 이제 잘 녹고 있는데 한 60도에서 한 70도 정도로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븐기에서 꺼내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우리가 크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븐기에서 데펴진 아주 뜨거운 어떤 고체 형태의 어떤 거고요. 약간 파라핀 성질과 찰흙 성질이 같이 있는 뭐 그렇게 느끼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들이 뭐 저도 이제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노는 그런 크레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물건과 좀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좀 뜨겁고 70도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뜨거운 건 아니고요. 장갑들은 다 착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험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받아주는 가제 면에 크레이를 적층을 해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받아주는 면은 차갑고 크레이는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렇게 발라줘야만 안 떨어지게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또 모양을 얻고자 하는 모양 방향으로 잘 발려지는 거, 그것이 1차적으로 먼저 선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점선면 기법이라 그래서 베이스 툴을 가지고 직접 이제 크레이를 긁어봅니다. 뭐 참빗 같다고 뭐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뭐 그런 툴이 있습니다. 자체 제작된 툴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철판 공구라고 해서 철판 공구도 같이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고, 또 600mm 스틸자를 가지고 쇠자 있죠? 600mm. 예. 그 쇠자를 가지고 또 피니싱을 합니다. 면을 잡고 체킹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완투로 해서 또 자동차 커브도 이제 그 600 스틸을 가지고 직접 맞춰보고, 알게이지가 또 있습니다. 그 알게이지 박스에서 직접 찾아서 알게이지를 찍어서 커브를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크레이 기초 조형, 적층, 그리고 점선면 기법, 그리고 커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점수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강의 계획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성적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매 주차마다 아까 그 선행학습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시연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실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세나 어떤 나오지 않는, 이렇게 교수처럼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내가 피드백을 날려서 이렇게 조정하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하면 또 잘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또 실습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릴 점은, 부탁드린다기보다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에는 계속 실습만 나와 있는데 리서치는 왜 하나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간혹. 예. 리서치는 꼭 필요하고요. 그 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망각 속에 있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꺼내어서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내고 디멘전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디멘전이라는 것은 축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팜플렛, 지금 차를 사려고 한다 그랬을 때 자동차 어떤 매장에 가서 그 팜플렛에 보면 맨 뒤, 이렇게 앞장이 있으면 맨 뒤 칸 있죠. 이렇게 뒤집으면 거기 디멘전이라고 자동차 그 축척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휠 베이스, 뭐 리어 행거, 전고, 뭐 전장,
뭐 이런 전체 길이, 차의 높이, 뭐 지상고라 그래서 바닥에서의 어떤 높이, 범퍼까지의 높이,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해 놨습니다. 설계 도면처럼. 바로 그것이 디멘전, D-I-M-E-N-S-I-O-N, 뭐 축척,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영어적 표현들은 그렇게, 단어적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얘기했듯이 사실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바로 차를 살 때도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차를 살 때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차에 대해서 신차나 뭐 이런데 어디 이렇게 정보들이 SNS에 뜨게 되면 신차 정보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유튜브에도 뭐 신차 정보들이 뜨죠. 뭐 그걸 이해하기 좀 힘든 용어나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요소들을 막 얘기할 때 어렵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수업을 좀 듣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차를 구매하는데도 조금 눈이 좀 띄일 겁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실험 실습 지침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강의 계획서로 넘어와서 저희 수업은 이론 강의가 뭐 A, B, C, E 뭐 해가지고 이론 강의 A, B 실습, 그리고 C 발표, E 팀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발표 부분은 제가 C 부분, 발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발표는 무슨 발표냐? 그, 뭐지? 리서치. 자동차 카 리서치 주제 부제 어떤 자동차 디자인 컨셉 그리고 컨셉에 대한 어떤 풀이 아이디어 스케치 전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2분가량 팀당 2분가량 한 15주차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학기 저기 뭐죠? 지금 이제 1에 대한 수업이고 2 운송기기 크레인 모델링 2 여러분 선배님들이 같이 하고 있는 3학년들이 하고 있는 2 수업은 이제 15강 때 그 선배들도 3학년들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총괄적으로 이제 자동차 리서치부터 발표, 리서치에 대한 리서치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서 이런 차가 크레인 모델로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 5분가량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발표 수업이 또한 여기에 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평가 부분 잠깐 이제 또 볼까요? 출석 20%, 과제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출석은 말 그대로 출석이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제가 그 사용자 분석, 그렇죠, 리서치 완성도 수준을 봅니다. 그리고 크레이 기초 실습, 전선면 기법, 그리고 커브 뭐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적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고요.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 참 그러나 제 수업은 시험을 그냥 기말고사로 대체하는데 10강 때 아마 10강 때 많이 들어갑니다. 10강이나 11강 여러분들이 과제가 좀 적고 시험이 없는 기간 때에 한번 시험을 보게 됩니다. 1, 2를 털어서 한 번의 시험만 치게 됩니다. 그때 그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10강 때나 9강 때 설명을 해주고 하루를 날 잡아서 강의 시간에 그리고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론 강의를 하고 또 제 그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그것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청학 자료를 사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주 한 11강이나 12강 때 기말고사를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서술형 시험이고요. 한 네 가지, 네다섯 문제를 내는데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갑니다. 매년 그래왔고요. 10년 정도 여기서 강의를 했었는데 같은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조금 뭐 한두 문제 차이는 있는데 자동차 용어 1번, 그리고 뭐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용어를 정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나가게 됩니다. 그 기말고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 프로세스에 대한 정리 뭐 그렇습니다. 뭐 차츰 이런 거는 뭐 3강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는 구두 발표가 있고요. L 작업장 평가 이게 뭐지? 작업장도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기 편하도록 다 공구들도 다 세팅해 놓고 작업대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전이라던가 뭐 기타 뭐 불편함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해서 그닥 그렇게 불편함 없이 쓸 수는 있습니다. 허나 요번에 이제 수업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둘 점이 뭐냐면 요번에 2학년과 3학년이 어떤 시간대가 중첩이 돼서 제가 같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이 준비실이 있고 5분기가 이제 준비실인데 5분기 있는 쪽이 준비실인데 그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들이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크레이 조형 실습장이 그 이제 그 거울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큰 거울로 이제 되어져 있거든요. 그 방에 이제 선배들이 3학년 선배들이 차지해서 같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수업을. 그래서 조금씩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공구가 조금 모자랄 수 있고 재료도 어떻게 보면 금세 이렇게 좀 동의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최대한 그런 사전에 그런 것들이 좀 딜레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교와 제가 또 노력을 많이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 만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또 작업 때 그 세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클래스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술형 시험, 평가 결과 피드백. 이건 뭐 서술형 시험.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레포트가 나가게 되면 그 다음 주에 그 레포트가 나간 다음 주에 언제나 피드백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물어보고 서로 각인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또 끝나면 그때그때 모자란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충해야 되고 아니면 좀 더 심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럼 그거를 그대로 적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피드백을 그대로 또 완성해 오는 그런 수업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리서치 수업에 관련해서는요. 왜냐하면 5개 팀이나 6개 팀을 제가 다 한 번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리서치를 보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로 이제 그 주제, 부제 이런 것들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글로 쓰는 디자인. 그래서 논문 제목 이런 것 아시죠? 되게 까다롭고 막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주제 부제가 그래서 그런 주제 부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 여러분들도 졸업 논문을 써야 되고 졸업 논문 쓴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명을 할 때도 여러분들 졸업 논문집 있죠? 여러분들 선배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나 부제를 구할 때 제가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선배들 그 논문집을 가지고 그래서 이해를 돕는 작업들을 많이 할 겁니다. 주제 부제는 끝날 때까지 15강 갈 때까지도 안 나오는 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튜닝을 해서 그 제목에 관련돼서 리서치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수업은
1학기 때 리서치를 하고 2학기 때 차를 만들지만 또 지금 3학년 선배들은 차를 만들면서 그 차 아이디어 스케치 디멘전이 나온 바로 그걸로 가지고 알리아스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리아스 수업을 그 차를 가지고 그냥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이 사진들 이런 것들을 찍어서 다 이제 넣어야 됩니다. 3학년 때 포트폴리오 그 지영선 교수님 그 수업이 있고요.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들을 그리고 또 글에 관련된 것들을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리소스들을 전부 다 쟁겨놔야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즈음 돼서 그런 그 포트폴리오화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제공하기 위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찍어라 이런 것들은 그 구역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초 조형도 뭐 넣으면 좋기 때문에 한 장 정도는 그래서 뭐 그때그때마다 사진 이런 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뭐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특히나 3학년들 실차가 지금 이제 스케일 모델 하는 친구들은 사진을 이제 4군데 정도 정해가지고 4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선배들은 이번 학기 때는 이제 그 뭐죠 자동차 2 수업에서는 그 사진기를 아예 들고 다닙니다. 뭐 핸드폰으로 찍어도 뭐 요즘엔 뭐 질이 워낙에 좋으니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지각 결석 이런 것들 뭐 수업 태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얘기해 줍니다. 왜 지각한 학생들한테는 그 다음 주에 와서 누구 지각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근태가 아니죠. 이게 근태가 아니라 출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시에 할 겁니다. 자, 이제 강의 계획서 1주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실무로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건 이제 직접 보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제 자료를 좀 띄워놓고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주에는 원래 청소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1, 2학기 전체 과정들 지금 설명했듯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자동차 디자인 리서치에 대한 부분 하고 또 그 뭐죠 그 자동차 크레이 기초 조형 실습에 대한 부분은 2강 때부터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